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간인 미국혁명의 시간입니다. 미국혁명까지만 하면은 이번 시험 범위는 마무리되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미국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혁명의 시작입니다. 미국혁명은요, 원래 미국이란 대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원주민들은요, 원주민 문명을 갖고 있어서 발달된 산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 또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신대륙,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요, 당시 제임스 1세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영국인들이 최초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북미 대륙에 정착을 해서 자손들을 낳고 직접 그곳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성공이 영국에 알려지자 더욱더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영국인들은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버지니아주에 정착하게 되었고,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받으면서 북미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당시 영국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하면서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 사람들이 되었으며, 백인 남성들, 백인 여성들, 즉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면서 영국 본국과 미국 식민지, 북미 식민지는요, 큰 차별 없이 유연한 계급 구조로서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 유동성이 강화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계급이 없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당시 넘어갔을 때 귀족 계급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평민 계급이 넘어가면서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는요, 계급적 격차가 없었으며 이들의 격차는 빈부격차로만 나타납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혈통으로 따졌던 귀족과는 조금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넘어간 사람들은 식민지 의회를 결성했는데요, 이 식민지 의회는요, 영국에서 총독이 파견됐지만 영국 총독은 별 권한이 없었고, 식민지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이 그대로 식민지의 통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또한 당시 굳이 이 식민지에 대해서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수탈이나 아니면 강압적인 정책 없이 건전하게 그냥 냅둡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주할 곳이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이요, 인도나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흑자를 받고 있을 땐 상관이 없었어요. 아프리카도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대외적으로 많은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돈은 어디서 얻어내느냐? 바로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때려박습니다. 그래서 설탕, 당밀법이 좀 더 발전해서 설탕, 그리고 모든 종이, 거기에다가 마시는 차, 이것에다가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박죠. 당연히 식민지산 차는요, 굉장히 비싸졌고요. 영국에서 파는 차는 관세가 안 붙어서 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산 차를 식민지에서는 들여오면 무조건 사게 되고, 식민지 의회는 조금씩 궁핍해지게 됩니다. 자, 영국에 대해서요, 차를 안 마시는 건 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본국에 대해서 우리는 차를 안 마셔도 괜찮다, 그리고 영국의 부당한 관세에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스턴에 차가 이렇게 수입하면서 들어오게 되자,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단체들이 이 보스턴 차를 전부 항구에서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죠. 그리고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의 생활을 하겠다. 이때부터 미국은요, 차가 아니라 커피가 유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노가 발전한 것도 보스턴 차 사건, 영국이 미국인들로부터 차를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보스턴 차 사건에서요, 식민지였던 미국은 당시 영국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식민지의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미국의 무역을 막아버려요.
이제 본국과 식민지의 사이는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요. 이 사이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 대륙회의가 열립니다. 대륙회의가 열린 곳은 필라델피아였어요. 필라델피아에 모인 식민지 대표들은 이제 본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논의한 결과 우리 본국이랑 이제 인연 끊자, 손절하고 식민지로서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을 사실상 결의한 거죠. 이 독립의 결의에 대해서 렉싱턴에서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초의 전투였어요.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대립하였고 이것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군이 우리를 공격했다. 라고 하며 2차 대륙회의로 연결짓게 됩니다. 2차 대륙회의에서는요. 우리 대륙회의의 결과 민병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해서 대륙 군대를 창설하고 영국군과 직접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리 결의안을 통해서 식민지의 독립선언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되는 독립선언서의 시초가 됩니다. 리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처음으로 독립만이 외국과의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이상 어떤 유럽 국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독립국가로 맞이하였을 때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고 우리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 받아들여졌다는 건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뤄졌다는 거고요. 미국의 독립은요. 계몽사상에서에 있는 자유정신에서 인간의 자연권과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명시합니다. 즉 자유와 평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갖춰지는 것이다. 즉 식민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주권을 가지는 것이지 본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등은 백인 남성만 평등한 거고요. 백인 여성이나 흑인은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자 요크타운 전투가 이어져요. 계속 영국군은요 식민지 군대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그랬고요. 그 결과 식민지 군대와 대륙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대륙군이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요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해서 식민지 자체를요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식민지 자체를 인정해주게 되니까 파리 조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파리 조약에서는요 식민지 13개 주의 연합체를 전부 다 독립으로 승인해줘요. 결국 미국 대륙에는요 13개의 국가가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13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영국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다른 국가와 싸울 힘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13개 주 전체가 합쳐지는 헌법을 만들게 되었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해 민주공화정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민주국가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정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에 물론 크로멜에 의한 공화정이 있었으나 3권 분립에 의한 공화정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